자, 분할정보 알고리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example로 서로 가장 근접한 쌍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가장 근접한 쌍찾기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 n개의 정점들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쌍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있는 거죠. n개의 이렇게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런 두 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어떻게 서로 찾을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정보 기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분할정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장 근접해 있는 점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응용되는지 예를 들면 항공 혹은 해상 교통 제어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두 항공 혹은 배의 쌍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두 항공이나 배는 결국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두 항공이나 배를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위험 신호를 주게 되면 서로 안전한 비행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n개의 정점 집합이 s가 있을 때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시켜놓고 모든 두 점 간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건 뭐예요? S에 있는 각각의 X 포인트, S에 있는 각각의 Y 포인트들을 다 for를 두 번 돌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돌려서 서로 X하고 Y가 같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서로 같은 거는 거리가 0일 거니까 서로 같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디스턴스가 미니멈 디스턴스보다 작으면 그러면 뭐예요? X하고 Y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렇죠?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디스턴스 구했던 디스턴스를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로 놓고 X하고 Y 그 현재 가장 작게 존재하는 것을 closed pair라고, 즉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과정을 for loop을 두 번 돌려서 하는 거니까 요 S에 있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n개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n개니까 for loop이 두 번 돌고, 이 디스턴스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점 간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면 되니까 그 구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뒤에 또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for loop이 돌고 이거는 결국 상수 시간 만에 처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는 당연히 비고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고의 n제곱짜리를 어떻게 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배워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가장 근접한 점을 찾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차원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당연히 요 밑에 쭉 보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점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놓여 있을 때 이 점들 간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그런 두 쌍을 찾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고의 n제곱짜리 알고리즘을 만들겠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점들 간의 쌍들을 구해서 이렇게 모든 가까이 점들에 대한 모든 그 거리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디멘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상에 놓여 있는 이런 점들을 전부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렬하는 시간은 비고의 n-n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있는 점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고, 또 이 거리 구하고, 또 여기 거리 구하고, 여기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고. 그래서 가장 짧게 존재하는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처리하는 시간은 비고의 비고의 n이죠. 당연히 n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렬하는 시간에 이 방법은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비고의 n-log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2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2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그 2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 서로 가장 근접한 쌍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에서의 그 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2차원의 점들이 주어져 있으면 2차원상의 이렇게 점의 그 거리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1이 X1, Y1의 좌표를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P2가 X2, Y2의 좌표를 갖게 된다. 그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두 점이 이제 동일한 점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 그 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실제 주어진 n개의 점들 중에는 서로 같은 점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2차원에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했을 때 가장 근접한 쌍을 찾는 문제를 한번 어떻게 분할 정복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이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디바이드를 하는 건데 디바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X축으로 전부 다 정렬을 해 놓습니다. 점들. 그러니까 X,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점이. 그러면 X 값만 가지고 정렬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쭉 정렬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정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렬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점들이 요 X축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x축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디바이드를 합니다. 디바이드를 대충 2분의 n 2분의 n이 한 사이드에 존재하도록 이 사이드하고 이 사이드에 각각 2분의 n이 존재하도록 이 버티컬 라인을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버티컬 라인을 선택하는. 자, 이게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이드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또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또 디바이드하고 계속 디바이드를 해 나가는 거죠. 오케이? 디바이드 계속 디바이드를 하고 가서 이제 짧게 존재하는 아주 뭐 몇 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솔브를 하는 거죠. 솔브를 하고 그 솔브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컨커를 하게 되는 거죠. 컴바인을 하게 되는 거고 컴바인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컴바인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요 빨간 거 요게 구해졌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이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가장 근접한 쌍으로 구해진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사이드에서 가장 근접하다고 구해진 게 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결과는 뭐예요? 요 지금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컴바인을 하면서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하여튼 요런 사이에 존재하는 결국은 실제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이 됐는데 이 8을 구해서 이 세 개의 솔루션 12, 8, 21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한 실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커 했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요 컴바인을 하면서 기존에 구했던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D는 미니멈 이쪽 왼쪽 사이드에서 구했던 12,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구했던 21이라는 결과에 미니멈을 선택하면 이제 12가 될 텐데요. 12가 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2가 되면 이 12에 대해서 12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12 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12 왼쪽으로 12 여기서 오른쪽으로 12만큼 토탈 2D만큼을 고려해서 요 사이에 존재하는 요 점들 간의 뭐예요? 점들 간의 최단 거리에 존재하는 그런 점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D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D 안에 존재하는 경우만 생각해야지. 만약에 D의 범위를 넘어갔으면 여기서 D라는 놈이 다 찾아져 있다는 거죠. 짧은 거리니까 12가. 그러니까 여기 D만큼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요 버티컬 라인, 즉 디바이드 라인에 걸려있는 가장 짧은 쌍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디바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쪽 S1, S2, 즉 D 안에 있는 요 각각의 점들이 구해지는데 이 점들에 대한
개수를 여러분들이 세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숫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 디바이드 라인의 왼쪽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면은요, 이 포인트들은 왼쪽에 있는 포인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블루,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블루 사각형이죠. 이 그 파란색 사각형 안에 있는 포인트의 디스턴스들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D입니다. D.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포인트들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 빨간색 포인트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을 보면 실제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이 점들 간의 거리는 D보다 작죠. 그러면 이게 미리 선택이 됐을 거예요. 결국 이쪽은 뭐예요? D는 실제로 이 모든 점들 간의 거리는 D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D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은 이렇게 최대 이렇게 6개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6개. 그러니까 최대로 이 점 P하고 고려할 점들은 6개 관계합니다. 6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점들은 뭐예요? 최대 어떻게 되는 거죠? 존재할 수 있는 게 거의 2분의 n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 디바이드 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2분의 n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개수는 6개예요. 6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점들은 기껏해야 6 곱하기 2분의 n개만 서로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실제 비교의 n만큼의 비교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이 어디에 실제로 가까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스들을 구해 보면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렬하는 시간 비교의 n 로그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뭐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에는 2 곱하기 t n 나누기 2 플러스 비고의 n 이렇게 해서 비고의 n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짜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n 로그 n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시면 좀 더 우리가 실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example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퀵소트를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기법을 이용해서 이 퀵소트를 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디바이드를 시키는 피봇이죠. 이 피봇이죠. 이 피봇을 통해서 그 피봇이 x라고 하면 왼쪽에는 x보다 작은 거, 오른쪽은 x보다 큰 거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어레이를 P에서 R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그 피봇의 위치가 Q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가 P에서 Q-1, 그 다음에 A가 Q 플러스 1부터 R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퀵소트의 장점은 이 피봇이 한번 위치가 결정되면 더 이상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제 A에서 A P에서 Q-1까지, 그 다음에 A의 Q 플러스 R까지 요 사이에 대해서 역시 또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또 컨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컴바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컴바인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장점이죠. 컴바인을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퀵소트가 되겠습니다. 이 퀵소트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퀵소트 A, B, P, R 이렇게 해서 P가 R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Q라는 위치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파티션 A 그다음에 P, R 이렇게 한 다음에 P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퀵소트 A, P, Q-1 그 다음에 퀵소트 A, Q 플러스 1,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파티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파티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봇을 잡아서 x를 우리가 처음에 AR에 존재하는 그런 값을 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i는 p-1 하고요. 그 다음에 j는 p부터 해서 r-1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J가 X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X보다 더 크면 이제 왼쪽에 게 XJ가 참 X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네요. XJ가 AJ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AI하고 HA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오케이? 교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AJ라는 놈이 X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i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그렇죠? i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AI하고 HA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AI-1하고 AR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턴을 i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티션이죠. 오케이. 자, 이런 논리로 파티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파티션이 P부터 R-1까지 계속 반복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R-P-1 정도의 스텝을 고려해서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파티션 이그젬플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X죠, X. 여기 피봇이에요. 피봇이고, 그 다음에 P가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P가 이제 여기에 존재하겠죠. P가. 오케이. 자, P가 여기에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처음에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P도 여기 존재하고 J도 여기 존재하고. 자, 그러면 J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X가 4가 됐고요. AJ가 이제 실제로 뭐예요? J가 P가 됐으니까. 그러면 AJ 여기 2죠. 이 2가 4보다 뭐예요?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i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P-1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이제 P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게 작은 상태니까 i를 하나 증가시키죠. i를 하나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P가 됐을 거예요. i도. 그럼 당연히 뭐야?
AI하고 AJ를 서로 교환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교환되는 거죠. 별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J는 하나 증가해서 8이 될 거고요. 이 8이 4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다시 7이 되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I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 어떻게 됐습니까? 1이 4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 8하고 이제 2하고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이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8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 이제 3도 4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7하고 이제 3하고 또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1, 2, 3이 됐고요. 여기는 8, 이렇게 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작은 게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4하고 8하고 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파티션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티션이 이루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는 당연히 이제 비고의 n이 되겠고 n은 r-p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타의 n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퀵소트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은 t의 n은 t의 i 플러스 t의 n-1-i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베스트 케이스로 보면 결국 이 피봇이 가장 이 i가 가운데에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tn은 2 곱하기 t 2분의 n 플러스 세타 n.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타의 n 오브 n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파티션이 됐을 때 i라는 놈이 하나만 이루어지거나 i가 이제 개수가 하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i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tn-1 플러스 t0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tn-1 플러스 세타 n이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면 tn은 세타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분할하면 결국은 뭐 n이 10분의 1n, 그 다음에 10분의 9n, 또 이게 100분의 1n, 그 다음에 100분의 9n, 그 다음에 이게 100분의 9n, 그 다음에 100분의 81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 그 컴플렉시티로 만들면 tn은 t 곱하기 10분의 9n 플러스 10분의 n 플러스 c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자체를 뭐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워스트 케이스 경우는 결국 이제 tn은 뭐 이렇게 max 0 q 그다음에 n-1에서 qn 플러스 tn-1 n-q-1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tn이 c 곱하기 n제곱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서 c는 상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tn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실제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tn은 cn제곱 마이너스 cen 마이너스 1 플러스 세타 n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당연히 c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tn은 그래서 비고의 n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평균 수행 시간을 구하는 거를 보시면요.
실제로 배열의 엘리먼트 개수 그 이름을 G1, G2, Gn이라고 하고요. zi를 우리가 i번째 가장 작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xij는 i라고 되어 있는데 zi가 zj하고 서로 비교할 그런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x라는 거는 실제로 zi하고 zj라는 놈이 서로 비교해야 될 모든 쌍들의 다 썸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결국은 에버리지는 이 모든 그 쌍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 평균은 그 다음에 xij 즉 i하고 zj가 서로 비교해야 될 그런 확률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확률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평균 수행 시간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 수행 시간을 구해 볼 때 우리가 피봇 x가 실제로 zi하고 zj 사이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zi하고 zj는 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교할 수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zi가 피봇으로 선택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zij에 있는 다른 아이템 전에 우리가 피봇으로 결정이 된다면 zi라는 거는 우리가 zij 요 사이에 있는 각각의 형태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유사하게 zij인 다른 아이템 전에 우리가 zj가 피봇으로 선택이 되면 zj도 역시 마찬가지로 zij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zij가 서로 비교가 됐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그 첫 번째 엘리먼트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가 될 확률 PR에서 Z하고 ZJ가 비교가 될 확률을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ZI 또는 ZJ가 이 ZIJ라는 그 ZI에서 ZJ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집합으로부터 첫 번째 피봇으로 선택이 될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나누면 이게 독립사건이니까 실제로 zi가 zij로부터 첫 번째 피봇으로 선택되거나 또는 zj가 첫 번째 피봇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 zij의 개수는 j-i 플러스 1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뭐야? z-i 플러스 1, 그 다음에 z-i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수 중에 하나씩 선택하니까. 그래서 이걸 더하면 z-i 플러스 1분의 2가 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은요. EX는 시그마 I 이퀄 1에서 N-1, 그 다음에 J 이퀄 I 플러스 1분의 N 해서 요만큼을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다 더해서 풀으면 실제로 비고의 N-log N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평균 퀵소트의 컴플렉시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뭐 수열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퀵소트의 퍼포먼스를 보면 실제로 마지막 원소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제 퀵소트의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이 엘리먼트를 피봇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피봇의 문제니까 이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 또 median of three method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집합을 랜덤리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요. 그 부분 집합에 각각의 메디안을 구한 다음에 그 메디안에 또 메디안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엘리먼트를 피봇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퀵소트에 실제 타임 컴플렉시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봇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퀵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봇을 랜덤하게 위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XR, AR, 그 다음에 PI를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서 처리하는 이런 파티션 기법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덤와이즈드 파티션이고요. 그래서 랜덤와이즈 퀵소트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APR이다 그러면 P가 R보다 작은 경우에 파티션을 랜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Q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리커시브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피봇을 어떤 피봇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어레이가 잘 공평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지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고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잘 나눌까 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 퀵소트의 피봇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강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케이스 분석을 해보면 n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부터 n-1, tk 플러스 t의 n-1 k 플러스 세타 n이 되겠죠. 그럼 이 k라는 놈이 어떤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n분의 2 시그마 i 이퀄 제로부터 n-1 tk 플러스 세타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n 로그 n이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우리가 이제 인덕션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수학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최악의 경우는 n제곱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케이스는 n 로그 n이고 에버리지 케이스도 n 로그 n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알고리즘들보다 굉장히 좋은 실행 시간 동안에 주어진 수를 정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퀵소트가 실제 실행 시간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두 번째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쌍을 찾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가장 빠르게 정렬한 퀵소트도 역시 디바이드 앤 컨커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웠고요. 자,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아마 감을 잡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퀵소트를 배우면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안 쓰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결국 워스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워스트 케이스예요.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는 한쪽이 거의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거의 치우쳐 있는 경우죠. 디바이드를 했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0. 그 다음에 여기는 n-1개 존재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써봐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런 디바이드들을 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디바이드를 쓰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균등한 형태로 이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정보 기법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